안녕하세요. 이제 물권, 채권, 그리고 우리 상가 임대차, 주택 임대차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혼재된 바로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오늘부터 우리가 배웁니다. 이 권리 분석은 참 부동산의 아주 핵심을 종합하는 이런 진단서에 진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진행 예측을 잘 못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또 시가 파악을 하지 않고 감정감을 믿는다든지,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덜렁 낙찰을 받았다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재매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권리가 변수, 지금 있는 권리가 분명히 말소되는데 무슨 변동이 생겨서 인수받는 권리로 바뀌는 경우 있다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6강에서부터 우리 10강에까지 배운 바로 임대차, 그 임대차를 통해서 인수될 건은 뭔지, 저 사람이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을 갖췄는지,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을 받아가는지,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력을 제대로 했는지, 또 소액이 해당이 돼서 대항력이 없어도 먼저 받아가는지, 요거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닭조통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으려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올 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 답사를 또 잘해야 된다는 거.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모두 떠나려고 하는데 싸다고 덜렁 받았다든지, 즉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온다든지, 또 낙골당이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싸다고 덜렁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그 동네 살고 있다든지,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나가든지,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대산 임수, 뒤에는 북풍을 막아주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앞에는 옥수 같은 물이 흘러가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을 옛날부터 즐겼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작년처럼 2016년 9월 달처럼 경주 지진 같은 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뒷산에서 일어난다면은 아무런 비 한 방울 오지 않아도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파른 산 밑에 집을 짓는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산사태에도 주의할 수가, 이런 폭풍우나 또 이런 홍수나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지진도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림에 보면 얼굴담보 장가를 들 뻔했다. 옛날엔 천연두가 있어서 총각들의 관심이 천연두를 앓은 참 신부감을 잘못하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엔 조명이 거의 뭐 등잔 밑이었기 때문에 밤에 손을 본다는 것은 금기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얼굴에 참 짙은 이 화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굴에 있던 이 천연두 자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가 나오는데 요새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겠죠, 이게. 자, 그래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가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 감정 가격이 잘못 감정했다든지, 또 감정할 때는 그 가격이 맞았는데 최근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감정 가격은 참고만 하면 됩니다. 감정 가격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즉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하고도 거의 우리 좀 한글로 읽어서는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지역에 이렇게 시가를 파악을 해서 또 감정할 당시와 지금의 시세, 또 아니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앞으로도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까지가 살펴보는 게 바로 이런 시가 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계획이라는 것은 대출금을
확인도 안 하고 덜렁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임대차를 보고서 배웠을 겁니다. 은행에서는 방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속어입니다만 방백이는 뭐냐면 방 숫자대로 소액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현행법에 서울에 3,400이라면은 소액보증금 3,400이라면 이 집에 방이 6개라면은 만약에 20개라면은 이게 6억 8천이라는 돈을 빼고 해야 됩니다. 대출금을 해줄 때 대출금은 지금 해줘 1순위지만 나중에 들어온 소액이 6억 8천을 먼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6억 8천이라는 돈을 빼고 방 숫자대로 이걸 공제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안전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걸 방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이 많은 집을 대출을 받을 때는 이렇게 자금 계획을 내 나름대로 요새 7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10억짜리면 7억 원 나오겠다. 전혀 아닙니다. 여기다가 소액을 공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전한 금액을 해주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올 수가 많기 때문에 방이 많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받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렇게 욕심만 부리고 대출을 예상하고 낙찰을 받을 게 아니라 내 자금 계획을 세우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대출 못 받았을 때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각 나오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을 잘못 세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변수는 많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1순위 말소 기준 권리를 말소하기 위해서 후순위 임차인이나 가등기나 가처분권자가 1순위 저당권을 대신 돈을 갚는 대의변제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였던 저당이 사라지고 2순위였던 고액의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서 물어줄 경우도 나오고 또 가등기나 가처분이 소멸이 됐었는데 갑자기 1순위 저당을 갚음으로써 1순위 가등기, 1순위 가처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매 진행 중에 또 유치권이라는 것은 경매 기입등기 되기 전에 점유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그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유치권이 발생될 소지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럴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 발빠르게 우리가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등기 같은 경우가 본등기를 했을 경우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배우겠습니다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흡사하게 소멸되지만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는 인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권리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계획도 세우고 권리 변수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 관계를 조사를 해서 선순위 보증금을 물어주려고 했는데 밑에서 소액들이 받아가는 바람에 선순위 보증금을 다 못 받아서 인수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인 수와 비용은 배일해한다는 거. 이래서 우리가 임차 관계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 예측, 현장 답사, 또 시세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자금 계획을 세우고 또 권리가 변동되는지 시각각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조사를 해서 내가 물어줄 거는 없는지 확인한 후에 아니면은 입찰을 들어갈 것을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유행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네 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에 본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봐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게 바로 바로 현장 조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법원 경매는 말소주의에 의해서 소재주의에서 거기 있는 권리들을 전부 소멸시켜주는 이런 참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빚이 많다면은 이거 인수받아 봐야 이건 손해가 더 큽니다. 법원 경매는 하나같이 돈이 남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빚을 매수인이 인수받으려면은 매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거기 있는 임대보증금과 모든 빚을 소멸시켜주는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말소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말소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 이렇게 인수 소멸을 결정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등기 있는 권리 모두 소멸되고 보증금 인수안에 되고 주택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로 모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들은 등기상에 있는 권리 인수해야 되고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임대보증금 인수해야 되고 또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을 명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소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있는 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들은 인수되고 밑에 들어가면 소멸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경우 인수 대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올라가는 것은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5년 미만의 환매 등기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모두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등기부에는 안 했는데 부동산 상에 있는 전입된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인수입니다. 이것은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권리가 밑에 내려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밑에 들어가면 그대로 소멸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등기부상의 권리, 부동산상의 권리가 요 위에 있는 권리가 똑같습니다. 이 권리들이 위에 있을 때는 인수, 밑에 들어오면은 소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 첫째 저당, 두 번째 근저당, 세 번째 압류, 네 번째 가압류, 다섯 번째 담보가 등기. 이 다섯 개가 확실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로 우리 잘 아시죠? 바로 이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그런데 저당도 없고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고 가압류도 없고 담보가 등기도 없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경매를 붙이는 경우라든지 또 가압류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공증을 받았다든지 판결을 가지고 소송했다든지 이럴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래서 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것은 여기 독수리 오형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없을 때는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 6가지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집합 건물 그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집합건물에 전체 전세, 독채 전세를 쓰고 있고 선순위로 1순위로 전입해 있고 독채 전세를 쓰고 선순위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자 아파트에 독채 전세를 쓰는데 전세권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질 못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거나 배당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만 말소 기준권리가 됩니다. 단독주택은 안 되고 이런 아파트나 빌라에 사는
독채 전세를 1순위로 쓰는 사람이 계약기간 전도 안 되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 해야지 경매를 붙인 경우나 배당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뭐 써 있습니다. 현수막에 실입주금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32평형 뭐 아파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서울에 32평형 아파트를 어떻게 3천만 원에 들어갔냐? 그럼 나머지는 이미 대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이미 거기는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아파트를 현찰을 주고 사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거의 이렇게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미 대출이 있는 집들을 이렇게 분양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1순위가 전세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말소 기준 권리 6개 혹시 전세권도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하느냐? 이 중에서 날짜상으로 제일 빠른 권리, 또 같은 날 설정돼 있으면은 그 중에 접수 번호가 빠른 경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전부 다 있습니다. 누가 말소 기준 권리냐? 여기서 담보가 된 게 1위다. 그 담보가 된 게가 말소 기준 권리 역할입니다. 다 말소 기준 권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날짜상으로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제일 빠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5년 미만의 환매등기 그리고 전입을 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있다면은 인수 대상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억하기 좋죠. 저당하고 근저당은 금방 외우겠죠. 그다음에 압류가 압류, 금방 외우겠죠. 앞에 가짜가 하나 없었다는 거, 또 저당은 근자 하나가 있다 없다 이것뿐입니다. 저당만 외우고 압류만 외우면 벌써 4개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담보가 등기고 이런 게 없을 때는 경매 들어간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경매 들어간 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다음에 전세권이 1순위인데 아파트다.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하거나 배당 청구 요 경우만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말소 기준 권리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 등기, 임차인은 소멸 대상이라는 거. 근데 세상은 이렇게 법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법을 무서워하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 못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예고 등기라든지 건물 철거 처분은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상의 권리로서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유치권이 신고됐다든지 법정 이상권이 된 건물이 있다든지 분묘기지권은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를 못 시키는 권리로 굉장히 무서운 권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만한 물건을 경매 물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11월 8일 우리 내가 강의하는 바로 내일 날짜가 되겠네요. 내일 입찰하는 물건인데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땅이 4.23평, 건물이 9.88, 10평 정도 되는 건물로서 7,400에서 4,700까지 참 서울에도 이렇게 싼 집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저렴한 집이 있네요. 지금 우리 옵시텔 1억 3천, 4천 가는 게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방 하나짜리가 집이 한 채에 4,700이라면 여러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말소 기준 권리에서 배웠던 근저당이 있네요. 가압류 있죠? 압류 있죠? 경매 기입 등기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은 담보가 된 게 하나 빠져 있고 전세권이 하나 빠져 있을 뿐이지 다 있네 여기. 담보가 된 게 말소 기준 권리 되는 거 굉장히 드물고 전세권이 되는 거 드물다 그랬죠. 그러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말소 기준 권리냐? 제일 빠른 2014년 11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 공매 시간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캠코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캠코가 되어 있습니다. 이니셜로. 앞으로 우리 캠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캠코의 근저당이 1순위입니다. 그다음 가압류도 맞소 기준 권리가 되고 압류도 되고 임의경매도 되지만 날짜상으로 제일 빠른 2014년 1월 25일 이 캠코의 근저당이 맞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모든 권리를 다 소멸해서 채권 총액이 8,400인데 우리가 한 푼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바로 이 사람은 2015년 3월 20일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위로 따지면 2순위네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우리가 물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참 깔끔하죠.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 모든 권리들을 여기 만약에 이 가압류가 2천만 원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하든 200억이라든 전혀 관계없이 모두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이 근저당 자체가 말소가 되면서 그 밑에는 권리를 전부 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보다 늦게 들어오는 임차인들 보증금이 얼마든지 간에 정말 말소시켜주는 이런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임차인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자, 7,400만 원짜리 집에 6,400이 있으면 여기 전세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2,300에 왜 전세를 들어갔느냐 했더니 바로 소액에 해당이 됐습니다. 바로 소액에 해당돼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요 계산을 하고 2014년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300이면 모두 몽땅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서서 들어가서 1순위로 받아갔습니다. 자, 우리 매수인으로서는 아주 반갑습니다. 이 사람이 한 푼도 받아가지 않으면은 이 명도하는데 인도명령으로 한다고 해도 집행비가 들어가고 참 그런 눈물겨운 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증금을 받으려고 또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보내는데 뭐 돈 한 푼 들어갈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이 돈을 다 받아가고 또 여기 있는 빚을 하나도 우리가 물어줄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집을 인수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제도, 이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집을 괜찮네요. 2004년도 지었고 4층 중 지층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데 지층이라는 거 빼놓고는 뭐 전부 괜찮습니다. 4층, 3층, 2층, 1층 지층에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반지하죠. 이 정도라면은 쓸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에 조사해 보시고, 자, 이거 4,700에 살 수 있는 집이고, 뭐 지하에 많이 안 들어가고 물이 나거나 이런 집이 아니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전입한 전입자가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고 또 배당 청구도 잘하고 이런 걸 봐서는 사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는 집으로 보여줘서 서울에서도 이렇게 4천만 원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네요. 이거 한번 우리 한 번씩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입찰인데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해 보니까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말소 기준 권리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나중에 우리 권리 분석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으면 요 인수되는 거 예고 등기 이런 것은 소송이 들어갔다는 뜻으로 소송이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소유권을 뺏길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권리입니다. 이건 건물 철거 처분은 거의 땅이 없는 건물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면서 이렇게 건물 철거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좋지 않은 거지. 이런 경우는 후순위라도 인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을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빚이 많고 보증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로 시켜준다는
이런 우리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법원 경매 공매에서 인수받을 금액이 별로 없고 인수받을 권리가 별로 없다는 게 바로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가져오는 법원 경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2억짜리 상가를 낙찰받을 때에 1억 2,900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나중에 그 사건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빚이 무려 350억 가까운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인수받는다면은 제가 그걸 받을 리가 없겠죠. 모두 소멸시켜 주는데 저 자신도 겪어보면서도 이 많은 빚이 없어지는데 참 신기할 정도로 알면서도 실제 느낄 때마다 짜릿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 많은 빚이 말소 기준 권리 하나로 모두 소멸된다는 것은 촌철살인이라고 들어봤죠. 작은 바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1순위 간단한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후순위에 그 많은 빚들을 전부 말소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주 익사이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잘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법원 경매 성공의 지름길은 가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11강은 여기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